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한상욱 정원철의 한정판입니다. 반갑습니다. 또 평일날 이렇게 찍으니까 전 기분이 좀 안 좋네요. 오늘 왜? 오늘 물렸습니다. 공격을 했다는 얘기들이 지금 네네. 러시아가 뭐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네. 시장은 사실 이제 보는 것도 오늘은 굉장히 피곤한 또 하루였던 것 같아요. 제가 눈이 좀 심심해요. 왜 이렇게 심심하지? 했더니 스트레스 때문에 눈이 많이 심심해진 것 같습니다. 스트레스를 피해갈 수 없는 시장이었다. 네, 저도 맞습니다. 오늘 보는데 이게 왜 이렇게까지 이렇게 물론 뭐 서로의 국익을 위해서 싸우는 거는 뭐 이해는 하다만 왜 그걸 우리나라까지 피해를 봐야 되나 라는 약간 좀 생각도 드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. 주식시장이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죠. 네. 근데 언제나 누구나 모든 트레이더가 다 겪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한번 힘내보도록 하고 네. 오늘 시간에는 저희가 저번 시간에서 말씀을 드린 주식 투자를 할 때 이거는 꼭 체크해야 된다. 이것만 체크하면 주식 투자 성공한다. 이런 체크리스트, 이 마법의 체크리스트인가요? 진짜 근데 이거는 진짜 실제로 저희가 하는 거고 네. 무조건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꼭 잘 집중해서 구독 누르신 다음에 좋아요도 좋아요까지. 눌러놓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첫 번째 역시나 그랬듯이 종목하면 관심 종목을 정리해야 되겠죠? 관심 종목 또 우리가 이용하는 사용하는 또 HTS 안에는 관심 종목 창이 있습니다. 그래서 한 칸에 이제 키움증권 기준으로 한 100개씩 딱딱 들어가죠. 맞습니다. 그래서 모니터만 크다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관심 종목 창인데 첫 번째로 이제 장이 끝나고 나면 꼭 해야 되는 게 바로 관심 종목 정리입니다. 관심 종목을 정리를 꼭 해두셔야 되는데 그 이유가 또 있죠? 왜냐하면 관심 종목이라는 건 결국 뭘까요? 그 원리가 뭡니까? 그 종목을 골라서 돈을 벌기 위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관심 종목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. 그럼 나한테 돈을 벌어줄 기업을 정리를 하는 거죠. 근데 그 기준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. 첫 번째는 거래대금입니다. 시장에서 얼마만큼 거래대금이 많이 터져준 종목인지 그런 종목을 위주로 먼저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단순하게 거래대금만 많이 터지면 안 되죠. 뭐 그쵸. 삼성전자 거래대금 많이 터졌다라고 해서 삼성전자 관심 종목을 둘 수는 없잖아요. 그쵸. 뭐 삼성전자가 뭐 좋은 기업입니다만 네. 실질적으로 나에게 돈을 많이 벌어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약간은 좀 이제 좀 후순위로 밀려야 되는 그런 맞습니다. 종목인 것 같고 말씀해주신 대로 시장에서 거래 대금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매수 매도하는 그런 그 수치 자체가 굉장히 높다는 거고 시장에서 많은 엄청난 전국 팔도 투자자들이 그 종목을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을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빠질 때도 충분히 매수 매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론 올라가는 거는 꾸역꾸역 열심히 올라가지만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종목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기준은 최소 당일 등락폭이 15% 정도 올라와 준 종목이 첫 번째 기준이 되고요. 거기서 거래대금이 높은 종목군들 위주로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상한가 간 종목은 꼭 정리를 해야 되겠죠? 그렇죠. 상한가라는 게 하루에 올라갈 수 있는 폭 자체를 다 올라간 거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수치인데 분명히 뭐 최근 시장에 이제 상패 시즌이 또 곧 오지 않습니까? 그래서 막 진짜 뜬금없이 상한가 가는 종목들을 제외하고 진짜 튼튼하고 어떠한 좋은 이슈를 가지고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. 그 안에서도 굉장히 올라갈 만큼 다 올라간 종목,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상한가 종목이기 때문에 그 상한가 종목을 잘 정리를 해두시면 얘가 어떤 이유 때문에 올라갔구나 하면 또 그 밑에 따라 붙는 또 종목들도 있을 거고 포함된 섹터도 우리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상한가 종목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 간 종목 그리고 15% 이상 올라간 종목 대신에 15%가 시가 대비 15%입니다. 시가 대비 15%라는 뜻은 아침에 시작한 가격 대비 15%가 마감 가격에 유지가 돼야 된다는 말씀 좀 그렇죠. 드리고 싶고 거래대금이 높은 종목군들 위주로 먼저 정리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그런 종목을 우리가 정리를 딱 해놨어요. 그러면 그 다음에 행해야 되는 행위는 역시나 이 종목이 왜 올라갔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. 그게 또 왜 그럴까요? 시장에서 돈도 많이 쏠리고 있는 종목이라 하면 당연히 아마 그 네이버라든지 뭐 주식시장 안에 있는 뉴스 창에 해당 관련한 뉴스들이 아마 도배가 돼 있을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현재 많은 투자자들이
어떤 분야, 뭐 예를 들면 반도체면 반도체가 될 수 있고 바이오면 바이오가 될 수 있고,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반도체에 엄청나게 관심을 갖고 있구나. 그럼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특정 섹터에 관심을 갖는 게 다 사실 아니잖아요. 맞습니다. 그럼 반도체에 굉장히 좋은 얘기가 있구나. 혹은 뭐 바이오에 굉장히 좋은 얘기가 있구나 해서 시장에서 돈이 어디로 쏠리는지 종목뿐만 아니라 섹터 전반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예. 결국 재료를 알게 되고 특징적인 재료로 같이 움직여주는 기업들이 이제 보이실 거예요. 그러면 이 시장의 돈의 플로우가 어디로 가는지 명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. 뭐야, 자율주행이 세구나. 러시아, 우크라이나 또 싸우는구나. 이게 대단히 좀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, 대신에 이런 종목을 또 선정을 할 때 이렇게 제외를 해야 되는 전제 조건이 좀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. 아픈 종목들을 네. 빼야죠. 예. 전제 조건이 있는데, 일단은 저희는 개인적으로 잡주, 그러니까 저는 저희한테 손실을 줄 종목을 잡주라고 표현합니다. 그렇죠.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은 잘 건드리지 않습니다. 최소 시가총액 2천억 이상인 종목군들만 좀 선정을 하시는 게 맞고요. 2천억 이하는 웬만하면 보지 말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, 또 뭐 관리 종목 아니면 환기 종목 이런 종목은 좀 조심하셔야 된다.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죠? 그리고 증거금 100% 종목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종목명 옆에 보면은 뭐 신 혹은 뭐 증, 관, 환 등등 여러 가지가 붙어 있을 겁니다.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앞에 증이라고 붙어 있는 경우가 어느 순간 생길 수도 있죠. 그럴 일이 벌어지진 않겠지만. 그럼 대한민국 망한 거 아닙니까? 근데 이 증거금 100% 종목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우리가 증권 거래를 할 때 때로는 이제 신용 거래도 또 하지 않습니까? 뭐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준다거나 라고 해서 매매가 진행이 되는데, 증권사에서 돈을 안 빌려주는 종목들이에요. 그러니까 증거금 100%라고 하면은 증권사도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내가 이 돈을 빌려주고 다시 못 받을 위험을 떠안고 빌려주는 거잖아요. 근데 내가 어떤 종목을 사고 싶은데 신용이 안 돼, 증거금 100%야 하는 거는 증권사에서도 어떠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돈을 안 빌려주는 거거든요. 정확합니다. 어디가 이제 아픈 종목일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, 때문에 증거금 100% 종목은 간혹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. 대부분 갑자기 여러분들 뜬금없이 악재 나오고 뭐 해임 백령 나오고 거래정지 나와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? 한 번씩 이제 뜬금없이 두들겨 패는 종목들,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 증거금 100%짜리 종목이다 정도로 이해를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당연히 다른 케이스도 있고 그런 종목이 더 수익을 더 줄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런 종목을 매매를 하면서까지 돈을 벌 이유는 없죠. 네, 그렇죠. 시장 자체가 어쨌든 간에 주식이 위험 자산인데 1 정도의 위험을 내가 취하면서 주식을 하는데 굳이 증거금 100%짜리를 매수하면서 위험을 2, 3단계 내가 취하면서 매매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, 웬만해서는 최소 이 정도는 피해 주면은 진짜 뭐 최근에 갑자기 뭐 어떤 직원이 특정 기업에 돈을 어떻게 하는, 이건 사실 뭐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. 그런 것들 외에서는 시장 내에서는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그런 또 제외 리스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 종목을 정리를 했어요. 최소 2주 치는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그러면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셨던 그 관심 종목들을 보시면서 올라간 이유도 같이 정리하셨잖아요. 그러면 이 테마든 아니면 이 섹터가 움직여줄 때 주식시장이 올라갔는지 아니면 주식시장이 내려갔는지 그걸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. 대표적인 예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최근에 뭐 GSE, 한국석유, 뭐 한일단조, 빅텍 이렇게 전쟁 관련주, 뭐 석유 관련주, 그리고 천연가스 관련주가 움직여줄 때 주식시장이 어떻게 됐죠? 완전 떨어지죠. 완전히 떨어졌습니다. 그러면 이 테마가 올라갈 때는 주식시장이 떨어지는구나 라는 인식이 좀 있으셔야 되고요. 저희가 쉽게 하나씩 다 풀어드리는 겁니다. 그럼 예시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, SK하이닉스, 카카오, 그리고 LG전자, 현대차 이런 종목이 막 올라갔어요. 그러면 주식시장 어떻게 될까요?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.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. 그러니까 반도체가 아무래도 좀 몸집이 큰 기업들이 많잖아요. 그러다 맞습니다. 보니까 그런 반도체 관련한 기업들이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 이제 투자자들이 돈을 많이 밀어넣고 있다고 이해를 하셔도 충분하고, 삼성전자가 떨어지는 날 증시가 올라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. 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에서 예로 들어드리면 삼성전자, 하이닉스, 막 카카오, 뭐 포스코 이런 친구들이 열심히 올라가요. 그럼 거의 확률적으로 러시아 관련주들은 굉장히 떨어지죠.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,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.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빠진다.
라는 하나의 개념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뭐 테마로서 보면 최근에는 뭐 리오프닝 관련주, 그렇죠. 뭐 이제 다시 한번 경제 재개한다라고 해가지고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셌는데 되게 신기하게도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주식시장이 올라갈 때 강했습니다. 그렇죠. 네? 그런 하나의 이런 보시다 보면 이 플로우를 이해할 수 있고 이런 시장의 리듬을 이해하실 수 있으시게 되면 종목을 매매를 하실 때 이때 시장이 올라가겠구나. 그럼 리오프닝 관련주를 사야 되겠네. 그럼 리오프닝 관련주들 중에서 나는 소주가 좋아. 아니면 뭐 그럼 무학 사야 되는 거고. 네, 맥주가 좋아하면 나는 맥주가 싫으면 제주 맥주 사야 돼. 나는 여행이 좋아. 그럼 뭐 대한항공 사야죠. 뭐 이런 느낌으로다가 또 접근을 해보실 수 있으시거든요. 종목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되게 현실적인 팁이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익숙해지다 보면은 갑자기 뭔가 느낌이 쎄할 때가 있잖아요. 장 중에 그렇죠. 뭔가 장이 갑자기 뭔가 이렇게 훅 꺼지는 느낌이다 하면은 이제 바로 뭐 방산주, 뭐 빅텍이라든지 한일단조, 최근에는 뭐 GSE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는지부터 딱 체크를 하는 거죠. 그러면 시장이 떨어지는 이유는 이놈들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꺼지는구나라고 보셔도 좋고, 사실 과거에는 엘컴텍이라는 종목이 이 역할을 해줬었습니다. 신라삼이하고. 그렇죠. 신라섬유, 뭐 양지사, 엘컴텍 이런 종목들이 이 역할을 해줬는데, 엘컴텍 하면은 어떤 관련주죠? 금 관련주죠. 네, 그렇죠. 주식시장은 위험자산이고 금은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이다 보니까 위험자산이 떨어지면 안전자산이 올라간다. 그래서 엘컴텍이 올라가면 지수가 빠지는 경우가 한 몇 년 전에는 좀 그런 흐름이 많았었는데,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막 방산주 올라간다, 뭐 금 관련주 올라간다, 뭐 러시아 관련주 올라간다 하면 지수는 최근에 좀 많이 밀리고, 말씀해주신 뭐 리오프닝 관련주들 뭔가 경제가 재개된다라는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단체로 상승을 할 때는 대개 지수는 올라갔다,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뭐 관심 종목을 정리를 하시고 어느 정도 종목을 어떻게 구별하셔야 되는지도 체크를 해드렸고, 그에 따라서 그 종목들이 움직여줄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까지 정리를 한번 해드렸습니다.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걸 한 가지 또 가져왔죠. 요거는 쉽죠, 사실. 쉽나요? 뭐 그냥 눈으로 보고 읽는 거니까. 네. 이거는 이제 쉬울 수 있고, 겉핥기식으로 하시면 아마 상당히 쉬우실 겁니다. 네네. 그냥 편안하게 뭐 그냥 커피 한 잔 하면서 뭐 토스트 하나 먹으면서 좀 즐기시면 되는데,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공부를 좀 심도 있게 시작을 한다?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차가 좀 많이 될 것 같아요. 네, 그렇죠? 근데 되게 중요한 거죠, 사실. 네, 네. 되게 중요한 건데, 그게 뭐냐면 하루에 최소 10개 이상의 증권사 리포트를 보자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사실 저는 증권사 리포트를 맹신하는 사람도 아니고, 뭐 형님도 안 믿잖아요. 그렇죠? 그냥 참고만 하는 거죠. 네, 우리도 참고 정도만 하고 리포트 쓴 거 보면서 얘네들 또 이러네?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, 이걸 봐야 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게 우리가 종목 섹터 시장이지 않습니까? 그럼 이 섹터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는 게 증권사 리포트입니다. 사실 증권사 리포트, 산업 리포트 보고 아니면 그 산업 안에 있는 종목에 대한 리포트를 보면 이 산업 구조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잘 되고 있는지, 앞으로 나와줄 악재는 뭔지, 앞으로 나와줄 호재는 뭔지, 뭐 이런 거를 조금 그냥 어렵게 꼬아가지고 설명을 해놓지 않았습니까? 그렇죠. 이게 사실 증권사 리포트를 이제 환경 컨센서스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제 매일매일 이제 뭐 일정 부분은 무료로 제공을 해주는 사이트가 있고, 물론 유료 사이트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뭐 본인이 입맛에 맞는 걸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, 증권사 리포트 단어가 가끔 보면은 굉장히 굳이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써야 하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. 근데 뭐 보다 보면은 익숙한 단어들이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건 좋을 것 같고, 이 증권사 리포트 보면은 물론 뭐 종목만 나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. 뭐 카카오, 뭐 4분기 실적, 뭐 회복세, 더뎌,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, 간혹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섹터 전반적으로 한번 진짜 막 100장짜리, 뭐 60장짜리가 이제 무료로 볼 수 있는 상황이 간간히 발생하는데, 그때 보면은 우리가 첫 번째 말씀드린 이 섹터 정리를 아주 깔끔하게 잘 해두십니다.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 관련주다, 폴더블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폴더블 관련주들에 대해서 일단 업황적인 부분 설명 쫙 해주시고, 그 다음에 이제 종목들까지 나오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큰 틀을 보기에는 뭐 그냥 뭐 단순히 글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쓰는 게 아니라 전문 지식을 가지고 쓰시는 것이기 때문에 섹터도 파악할 수 있고, 관련주가 뭐가 있는지, 그리고 성장 전망은 어떤지, 이런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바로 증권사 리포트이기 때문에 최소 진짜 10개 이상은 매일매일 체크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. 간간히 이제 정말 귀한 리포트를 또 찾을 수 있으시게 되실 맞아요. 거예요. 네. 왜냐하면 제 작년 12월 초에 그 신한금투 쪽에서 나와줬었던 이 5G 리포트, 산업 리포트도 쭉 한 번씩 봤는데, 훌륭하더라고요. 정말 훌륭하더라고요. 네, 진짜 예. 제대로
진짜 써서 보는 사람이 감탄할 정도 리포트들도 정말 많습니다, 실제로. 그리고 업황, 막 산업, 성장 전망. 지금 당장 시장에서는 반응하지 않고 있지만, 뭐 대기업들이 막 열심히 투자하고 있고 하는 것들을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를 통해서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, 작년에 게임주가 그랬어요. 게임주가 2분기 때 게임주 리포트를 꾸준히 내시는 분이 계셨는데, 그분이 꿋꿋하게 시장에서 막 게임주가 반응도 안 해. 반응도 안 하는데 꿋꿋하게 게임주 리포트를 계속 내더라고요. 근데 막 거기 안에 뭐 NFT도 있었고, 뭐 블록체인도 있었고 하는데, 그때는 저도 사실 이 사람은 그냥 자기가 담당하는 거니까 열심히 쓰는 건가 했는데, 결국 2021년 하반기에 게임주가 시장을 주도해버렸죠. 그거 보고 와, 이분이 진짜 정말 성실하신 분이구나 라고 좀 감탄했던 기억이 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실 냉정하게 보면 요걸 투자를 하기 위한 시간 자체가 평범한 직장인이신 분들 아니면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되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첫 번째, 이 체크리스트 2가지만 일단 한번 해보시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. 내가 100가지의 방식을 다 알려드린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흡수하지 못하면 그건 내게 아닙니다. 결국 누군가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양의 수치가 있는데 최소한 2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거기서는 좀 더 이해하시고 습득해보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2가지, 3가지 정도 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 습득하시고 이런 단계적인 영상이 좀 나와줘야지 실전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쵸. 싶거든요. 네. 이게 약간 좀 큰 틀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차피 한정판 영상이 꾸준히 올라갈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특정 날에 뭐 예를 들어서 뭐 3월 5일이야. 그럼 3월 5일날 관심 종목을 저희가 정리를 딱 해와서 요거는 왜 이렇게 편입이 됐는지, 요건 뭐 때문에 올라갔는지 이런 거 한번 설명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좋네요. 네, 증권사 리포트도 무료로 배포되는 것들 하나 이제 갖고 와서 막 어려운 용어들 있잖아요. 뭐 PER이 뭐 어떻게 되고 이거 재미는 없을 건데 그냥 간단히 이런 용어를 왜 쓰는지 이런 거 정리해드려도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. 그러면 뭐 말 나온 김에 일요일 날 하시죠. 아, 일요일 날요? 네. 알겠습니다. 네, 자, 좋습니다. 그러면 저희가 약속드린 그 체크리스트에서 일부분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드렸습니다. 아마 실전적으로 해보시면 양이 많으실 거예요. 양이 많으실 거지만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좋은 팁이니까 꼭 해보시길 권장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그 다음에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했었던 걸 실제로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서 뭐 추가적으로 저희가 체크해드릴 수 있을 만한 코멘트 또 좋죠. 있겠죠? 네, 맞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한상우 정원철의 한정판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